비행기 값은 이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5,000명이 되고 싶은 유튜버 공이송송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컨텐츠를 업로드를 합니다. 본업 유튜버가 아니면은 시간 내서 하기 어려워. 인정?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았냐? 지금 1월이니까 5개월 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혼자 다녀와라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와이프죠. 어쨌든 제가 혼자 가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대신 돈 많이 쓰지 마라, 약간 이런 미션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월드컵을 가면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월드컵을 2번 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번 갔었고 카타르 월드컵 갔었는데, 러시아 월드컵은 제가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기 전이어서 이런저런 그냥 적당히 돈을 쓰고 왔고, 그 다음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을 코로나 때 했거든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 근데 마침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가능하던 시기에 월드컵을 해서 신혼여행 겸 카타르 월드컵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비용이 2명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깨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졌죠. 근데 뭐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 정도 감사하고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북중미 월드컵은 저 이제 혼자 가게 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갔다 와야 됩니다. 항상 월드컵을 가고 싶으신 분들의 궁금증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 드냐? 최소한으로 얼마면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격 측정을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달력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달력을 보면은 첫 경기가 6월 11일이에요. 아직 상대는 미정인 상태고요. 토너먼트를 통해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하겠고, 그 다음 17일이 멕시코전, 24일이 남아공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3경기를 다 보는 건 쉽지 않아요. 3경기를 다 보려면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2주 이상 연차나 휴가를 써야 되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보통 2경기 정도만 본다고. 저도 여태까지 그 이전 2번의 월드컵을 항상 2경기 정도만 봤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첫 경기를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월드컵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 특징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 잘해, 항상. 최근 경기 특히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때 이겼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16강을 또 확정 짓기도 했고, 그래서 세 번째 경기가 항상 한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17일, 24일 이 두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티켓 뭐 이런 거 다 빼고 비행기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7일, 24일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16일 정도에 현지에 도착을 해야 돼요. 현지에 도착을 해서 뭐 이제 17일 경기를 보기 위해서 하루 정도 숙박을 하거나 뭐 이동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6일에 도착하는 걸 추천을 하고, 24일 경기를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비추천하는 게 뭐냐, 경기 끝나자마자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 한국 팬들끼리 모여서 뒷부리를 해요. 예를 들면 거리 행진을 하면서 한국 응원가를 부른다던가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 독일도 잡고 뭐 포르투갈도 잡았으니까 거기 갔던 모든 한국 팬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막 응원가도 부르고,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경기는 이겨놓고 그걸 즐기지 못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바로 뭐 공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축구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반 이상이 그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경기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무조건 24일 마지막 경기다. 25일 비행기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6일 출발해서 25일 복귀하는 비행기를 탄다면 약 열흘 정도의 연차를 사용하면 2경기 정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구글 지도를 봅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입니다. 여기가 경기장이에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장은 어디냐? 에스타디오 BBVA 이 경기장이에요. 보시면은 두 번째 경기가 여기 과달라하라 이쪽이고, 세 번째 경기가 몬테레이예요. 일단 과달라하라로 가서 몬테레이로 가야 돼. 몬테레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비행기 경로 및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구간으로 끊어야 되겠죠? 과달라라에서 몬테레이로 가야 돼. 몬테레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17일날 과달라로 갔으니까 18일날 경기를 보고 뭐 한 2, 3일 정도 과달라라에 머물다가 22일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22일 정도에 몬테레이로 가서 몬테레이에서 경기 보고 24일날 경기를 하죠. 그럼 25일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 검색. 비싸네. 지금 이코노미인데도 일단 과달라라까지 1회 경유, 그럼 과달라라에서 몬테레이 직항, 몬테레이에서 인천 직항 이런 식으로 420만원이 떠요. 개 오바죠? 비행기에만 420만원? 네, 못 갑니다. 최저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천에서 과달라라까지 일단 1회 경유, 대한항공을 타고 가고 1회 경유를 했는데 39시간 걸려? 플러스 1 떴으니까 그 다음날 경기하는 날이죠. 오전 11시 경기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전에 가서 15시간 걸려서 몬테레이를 가고 오후 12시에 비행기를 타서 36시간 이틀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 250만원입니다. 일단 250만원 한번 떴죠. 인천에서 과달까지 1회 경유, 과달에서 몬테까지 1회 경유, 몬테에서 인천까지 1회 경유. 이 일정이 지금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나쁘지 않은데?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왕복으로 인천에서 어차피 우리는 과달라라까지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로스앤젤레스까지 경유를 합니다. 17일날 가서 25일날 돌아오는 걸로 일반석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 프리미아가 120만원입니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인천 로스앤젤레스까지 120만원 플러스 로스앤젤레스 갔죠. 여기서부터 이제 편도로 한번 쭉 가볼게요. 로스앤젤레스 출발, 과달라하라 17일 찍고 검색을 한번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대충 47만원, 50만원. 로스에서 과달 50만원 정도면 갑니다. 두 번째 경기장으로 가야 돼. 과달라라에서 몬테레이까지 경기 끝나고 한 22일쯤에 이제 편도로 가면 되겠죠? 20만원입니다. 20만원. 몬테까지 20만원. 몬테레이에서 다시 LA로 와야 되겠죠? 경기 끝나고 25일날. 이게 좀 비싸네. 이게 좀 시간적 여유만 갖추면 1회 경유에서 6시간 가는 게 있거든요. 오전 8시 나와서 오후 1시 30분에 도착하는 거 50만원. 이걸로 한번 가보자. 50만원. 몬테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50만원 1회 경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냐? 이건 240만원이에요. 비행기를 총 몇 번 타냐? 한 번에 결제한 250만원 코스는 비행기를 6번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건 비행기를 몇 번 타느냐? 일단 이게 왕복이죠. 왕복이니까 2번 타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타죠. 과달에서 몬테까지 한 번 타죠. 2번 타죠. 이것도 6번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비행기는 250만원이면 월드컵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행기 6번 정도는 기본으로 타야 될 것 같아요. 더 빠른 직항 코스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월드컵 보자고 비행기에만 뭐 400만원 이상 태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제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면서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멕시코 안에서 이동하는 뭐 과달라하라에서 몬테레이까지 가는 비행기라든지 그런 멕시코 저가 항공들은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보통 수화물을 이제 뭐 보낼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는데 얘네들은 그 위에 기내 선반 있죠. 선반에 올리는 그 수화물도 돈을 받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기본 비행 요금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핸드백 사이즈나 의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만 얘네가 무료로 해준대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선반에라도 백팩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한 몇십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일 정도 그 여행 계획 중인데 백팩도 지금 안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조그만 가방에 유니폼 3벌, 속옷 2장. 한 장 입었으니까 그럼 총 3장이죠. 이 정도면 10일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호텔에서 자면서 그럼 편한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월드컵을 즐기러 가는 거고. 근데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많어. 뭐 잘 사는 나라, 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몇백만 원짜리 호텔 예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축구를 보고 싶고 정말 축구에 올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가볍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지금 월드컵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수화물 추가 안 하고 조그만 가방에 속옷 2장, 유니폼 3장, 바지는 1장 입고 있는 걸로 그냥 열흘 버티면 되는 거고. 그래 여름나라니까 반바지 하나 추가해서 하나 빨면 하나 입고 있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딱 바지 하나, 유니폼 3벌, 빤스 2장 씻는 거 뭐 우리 올인원 우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면 그냥 쉴 수 있는 거. 딱 이 정도만 준비해서 월드컵을 간다. 그럼 250만원 정도의 비행기를 탈 수 있고 티켓은 이제 나중에 다시 다른 컨텐츠로 또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숙소 같은 경우에
제가 카타르 때도 호텔 1박에 막 100만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오픈 채팅방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그 월드컵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모이는 방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은 지금 방장이 짱돌인 방인데, 제가 예전에 아스파풀 같이 했던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 그런데 들어가면은 숙소를 쉐어할 사람들을 많이 구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추천을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친해져서 만약에 숙소를 쉐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10명 정도 모아서 조그만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냥 뭐 바닥에서 자도 되잖아요. 침대에서 꼭 앉아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숙소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저는 열흘 해서 50만원 봅니다. 하루에 5만원씩. 그럼 250만원에 숙소 하면은 300만원 플러스 경기 티켓값 하면은 총 400. 아, 이것도 비싸네. 총 400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그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은 게 좀 있어요. 사실 전 그걸로 갑니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뭐 왕복으로 해서 마일리지 쓰고 30만원,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까지 가는 거 뭐 50만원, 과달에서 몬테레이까지 가는 거 20만원, 그 다음 몬테레이에서 다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거 50만원 해서 저는 비행기값 150만원 정도 들어요. 150만원. 저는 마일리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숙소값 하면 200만원. 전 그래가지고 이번 월드컵을 무조건 300 언더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마일리지도 돈이야 라고 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그동안 신용카드를 쓰면서 차곡차곡 몇 년 동안 모았던 마일리지를 이번에 한 번에 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아끼려면 더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경유하고 몇 번 더 시간 좀 투자하고 정말 축구만을 보러 월드컵 가겠다, 그럼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마일리지를 안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 총 비용 예상이 듭니다. 근데 큰 금액이냐? 큰 금액일 수도 있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월드컵 4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이면은 1년 동안 100만원씩 4년 동안 모으면 400만원이에요. 한 달에 한 10만원씩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꾸준히 모았다, 월드컵 갈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을 이렇게까지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가장 큰 축제고 가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국뽕의 최대치도 한번 느껴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국뽕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의 국뽕도 이렇게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월드컵을 가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행기 마일리지 안 쓰는 선에서 250만원 정도 제가 든다고 지금 예측을 해드렸고요. 아, 미국에서만 월드컵을 했어도 120만원이면 가는 건데, 비행기 값은 250만원 250만원이면 갈 수 있다. 예. 한번 다음 티켓을 제가 준비하면서 티켓 관련해서도 또 이제 뭐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거 공유해 드릴 거 있으면은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6월 오긴 옵니까? 빨리 가고 싶어 죽겠네 지금.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